민병희님, 클라우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4개 대륙 17 데이터 센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지역별로는 우선 제일 가까운 거는 일본에 있고 미국에 있고 유럽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뭔가 아까 17개?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자동으로 가장 빠른 쪽을 로지컬하게 빠른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픽스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네. 김지호님, 이메일의 PKI 같은 상호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APT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 네, 맞으세요. 이메일 보안에서 자체에서도 TLS라는 기능이 있고요. 암호화 통신이라는 기술이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는 그 메일에 자기의 메일 서버가 무엇인지를 먼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상호간에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보낸 사용자의 IP 어드레스와 도메인이 다르다. 그럼 차단하는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이승우님은 SLA 한글화 좀 부탁드린다고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정성우님, 백신 엔진 업데이트 주기와 정상적인 메일을 오탐할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백신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있는 백신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우선 정규 패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정도이고 레피드 릴리즈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뭐 오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 메일은 오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LA도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으세요. 네. 오탐을 하면은 그것도 SLA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탐이 됐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에서 바로 릴리즈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임호재님,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의 모든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에 메일 서버가 있으셔야 될 거고요. 네. 하지만 그거를 보게 되는 PC나 핸드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 메일 서버로 가기 전에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보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진순아님, 분석 아까 리버스 하신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석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저희가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전송 SLA를 저희가 1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때문에 1분 안에 거의 다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도 이제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놀라움을 표시한 분들이 있었고 많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네요. 네, 만약 맞습니다.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치료 및 복구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랜섬웨어에 이미 감염이 되셨다면 이제 킥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킥값으로 전체 암호가 된 거기 때문에 복구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대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기존의 시그니처 베이스다 그러면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APT를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막으셔야지만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문영님, 메일을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것에 따른 회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우선 메일 같은 경우에는 바디 부분과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만테 이메일 시큐리티 다클라우드에서는 메일의 바디 부분을 저장하진 않고요. 헤더 부분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에 있는 것들은 기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보장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로그 부분도 저희가 30일 이후에는 완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 자체도 저희가 그 ISO 27001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논리적 다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아까 그쪽 고객이 원한다면 네. 어떤 특정 부분은 이제 따로 안 고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특정인들은 그죠? 예를 들면 뭐 CEO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렇죠. 메시지 같은 경우 지금 클라우드로 해서 할 때 인바운드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웃바운드만 하실 수 있고 서로 다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분은 나눠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민병희님, 위협 분석가가 아까 55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서 중급 이상은 몇 명이 되는지요? 실제 고도의 악성 코드 분석 가능한 인력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위협 분석가 550명 정도가 다 중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일례로 저희가 MSS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쥐약 자격증을 100% 다 따야지만이 분석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분석가가 됐다라고 해서 실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은 전문 트레이닝을 걷고 다른 엔지니어들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분석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550명은 전부 다 중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덕후님, PGP 등 엔드포인트
보안을 건 메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탐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엔드-투-엔드 공간이라면 이 안에 파일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의 검사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가 있냐면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IP 어드레스가 오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떤 MTA 서버에서 왔다 또는 누가 발송했는지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도메인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고 IP라든가 도메인이 나쁜 사용자부터 왔다 또는 도메인에 사용된 IP가 위장되었다, 다른 IP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차단하는 기술은 있습니다. 정성우님, 백신 엔진 업데이트 주기와 정상적인 메일을 오탐할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 오케이.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윤영아님, 노톤 안티바이러스 같은 엔드포인트 제품과 연동되는 기능이 있는지요? 우선 저희가 엔드포인트 제품이라는 연동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ATP 이메일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SEP라는 저희 기업용 솔루션 백신이랑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수 있고요. 저희 클라우드 안에도 동일한 백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우님, 대표적 경쟁사인 파이어아이 제품과 비교해서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격적인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적인 질문. 나중에 이건 네. 뭐 이메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파이어아이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뭔지. 네. 우선 저희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은 정적 분석하고 동적 분석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파이어아이처럼 샌드박스 장비에서 악성 코드를 찾는 기술인데 최근에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28% 가량이 이러한 샌드박스 장비는 우연 악성 코드입니다. 아까 같이 가만히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가만히 있고 동작을 안 하게 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드 분석 방식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일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동작하지 않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코드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네. 보고 탐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유형종님, 지메일이나 오피스 365 등은 자체 메일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메일이나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시만텍 제품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메일과 오피스 365 자체도 안티바이러스 기능은 있기 때문에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는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영역 부분만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오케이. 이제 그 부분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환경상님, 시만텍 제품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특히나 VDI 환경에서 개별 클라이언트 기반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지요? 아니면 통제 기반에서 프로세스를 탐지하는지요? 윤승원님, 이메일에 대한 DLP 기능도 제공하는지요? 네, 저희가 이번에 DLP 제품도 클라우드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도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메일 시큐리티 다클라우드에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전책이 있고 그것은 키워드 기반의 탐지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DLP 기능도 같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윤주병님, 오늘 게스트께서 이메일 관련 배경 지식이 상당히 좋고 지식과 함께 예제 설명 등을 통한 시큐리티 다클라우드 제품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된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성우님, 첨부 파일의 경우 IP 외에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IP는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의 경우 IP 우선 이건 첨부 파일의 경우에는 IP 외가 아니신 것 같고요. 메일에 대한 검사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메일 전송이 되게 되면은 IP 어드레스가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 받는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IP 자체가 나쁜 IP에서 왔다라고 하면 먼저 차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에 대한 메일 프롬과 메일 투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메일 프롬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도메인 정보가 있을 겁니다. 네. 해당 도메인 정보랑 이미 앞서 확인한 IP 정보가 매칭이 된다, 아니다를 보고 또는 이 도메인이 나쁜 도메인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없다를 보고 차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일 자체가 실제 바디 부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디 자체에서 악성 위협이 있다, 시그니처 기반을 탐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제품에 스캐틱 엔진이 가서 코드 분석도 하고 또한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을 다 분석을 해서 악성 위험이 없는지를 탐지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죠. 최 감독님처럼 이게 질문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앞으로 이 기존에 우리 토크아이티 보면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관련된 기존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참여 안 했던 방송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질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나중에 좀 보시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좋은 질문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5분 이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성훈, 민병현, 이승호, 김성훈, 박형만. 네. 자, 이 5분은요. 5분은 본인 여기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화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질문하셨는데 한 번도 이제 당신 의견이 없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제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뭔가를 보내드릴게요. 네. 연말까지 해보십시오. 해봐서 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됐다.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갈까요? 네,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있어요.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더 한마디 좀 더 해야지. 뭐 그게 너무 진부하잖아요. 좀 이렇게 네. 어떤 좀 피니시 코멘트 뭐 좋은 거 없습니까? 보안 관련된 필드 많이 다니시니까 네. 뭔가 보안에 이제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ATP 공격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나의 제품을 보고 다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갖고 계시다면은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네. 때문에 ATP에 대해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단계별로 보완하실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서 네. 지금 이메일을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렸지만 엔드포인트, 이메일,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댓글창에 오늘 게스트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나중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또 아까 뭐 트라이얼 30일간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험 같은 거, 그다음에 지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게스트님한테 이메일 보낼 때 방송 들은 사람이다 하면 좀 더 뭔가 잘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